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부 시작해 볼게요. 진짜 9월 달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시장이다라는 이제 업사부님께서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 SK 하이닉스 막 오를 것 같아서 그것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쉬어가는 흐름이라고요? 박스권 안에서만 있다고요? 하셔서 당황하신 분들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세워보면 되는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지 우리 업사부님과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사부님, 네. 1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9월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주, 그렇게 말씀하셨던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박스권 안에 있다면 이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먼저 그 전에 9월에 한 일정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달력을 좀 보여주시면. 9월에 네. 굉장히 또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추석이 끼어 네.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FOMC 회의까지 네, 그렇습니다.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2일 날 네. 그 실업률이 나오면서 샤메 법칙에 걸렸어 하면서 8월 5일에 급락을 유도된 그런 한 가지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인 부분이 연결된 거라고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돼요. 최근 8월 달에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을 보면 네.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아마 9월 6일 첫 번째 금요일 날에 보통 그 실업률 발표되거든요. 네. 고용지표가 비농업 부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실업률이 과연 나쁠 것인가, 정말 그때 핑계 댈 때에 야 허리케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나빴던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별 큰 문제 없겠죠. 뭐 이제 수요일 날도 뭐 아마 ADP 민간 고용 정도도 나오긴 할 텐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뭐가 나오느냐? 12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우리가 이제 3, 6, 9, 12월이 동시 만기이죠. 미국의 만기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 만기일이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국내에 빠진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변동을 보여줄 때에 참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가 꼭지잖아요. 네. 그죠? 잘 올라갔던 꼭지가 여기에요. 7월 11일이에요. 네. 7월 11일 날이 글로벌 증시 꼭지예요. 이 날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쫙 빠졌죠.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어이 끝까지 쳐먹은 겁니다. 코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밀었는데 엄청나게 푸시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 기어이 코를 안 주고 이 날이 또 만기 날입니다. 만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미국 어떤 만기일보다 우리나라 만기니까 그만큼 외국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헤쳐먹는 게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만큼 쉽게 빼먹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보시면은 12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큰 그림이 네. 저걸 지나가면서부터 생길 것 같아. 근데 하필이면 우리는 또 추석 명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를 잘 못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짠 하고 장에 왔더니 어머나 밤사이에 미국에서 금리를 0.25 내렸는지 아니면 0.5를 내렸는지 이제 결과를 알게 되겠죠. 그걸 그냥 그대로 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9일 목요일 장을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 오후 1시쯤이죠. BOJ가 일본 네. 이 중앙은행이 이제 또 금통위 같은 그런 회의를 합니다.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과연 동결이 될지 인상을 하게 될지. 이번엔 동결이죠. 보통은 이제 동결할 거라고 봐요. 이제 걔네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지네가 놀래가지고 걔네 간이 좀 콩알만 하잖아요. 자 어쨌든 놀래갖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확인들이 지금 일어날 거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지금 문제 없이
지금 9월 달에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강세의 흐름들이 쭉쭉쭉쭉쭉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의 조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명절을 들어가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현금을 네. 우리 명절 기간에 이런 걸 잘 어떻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은 높여 놓는다거나 네. 아니면 파생을 좀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합성 전략 약간의 어떤 하방을 내 자금에 그냥 보험만 들어놓는 거예요. 해지용 정도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며칠간을 길게 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한번 넘어오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게 꽤 수익을 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9월이 짠 하고 됐는데 네. 예상외로 뭔가가 이상하게 팍팍 퍽퍽퍽퍽 빠진다. 네. 겁먹지 말고 좀 오히려 사서 넘어가는 것도 아, 좋은 겁니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 그 큰 흐름에 우리가 명절을 명절을 맞이하기 직전 부분에서 보통은 현금 확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또 명절을 보내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손이 들 가는 그런 시기도 한데 만약에 명절 전에 특히 만기 주간에 톡톡톡톡톡 빠지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주식 비중이나 혹은 상방 배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갈 것 같아요. 최소한 합성 전략을 비중을 보통은 주식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합성 전략을 저는 쓸 때는 콜보다는 풋을 약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합성 전략을 쓰는데 저렇게 푹푹푹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콜 비중을 좀 높여서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게요. 추석 전에 약간의 현금화를 시키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8월 네. 그 폭락에서 8월 폭락에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뭐 한 5년,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데 500배 이상 터졌어요. 풋이.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5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반토막이 났어요. 계좌가 5억을 까먹은 거야. 주식만 갖고 있었더니 끔찍하네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 때랑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 정말 50% 박살났었어요. 계좌가. 그런데 파생을 내가 100만 원어치 풋을 들고 있었으면 네. 물론 그걸 이제 온전히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와, 그 손실을 다 만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 1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어요. 10배만 먹어. 그러니까 500배 터질 동안 네. 10배만 아니면 10배 터질 때 내가 한 200% 2배만 이렇게만 먹어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하나 톡 들어와. 그럼 내가 멘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익이 계좌 손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멘탈을 챙길 수 있는 실전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안 그러면 완전 멘붕 8월 5일 같으면 멘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빡 터지니까 일단 이거 잘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서 여기서 주식 살지 말지 판단이 된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LW의 자세한 매매는 업사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ELW 뭐 옵션 아니 우리 이창현 대표님도 꽤나 그 파생 쪽에 대빵이에요. 파생 선물 엄청 대빵이신가요? 일가견이 있으세요? 진짜입니다. 뭐 일정 얘기를 한다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일에 고용 지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이 전날에 뭐 비농업 졸트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건데 결국에는 이제 6일에 실업률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4.1%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끝에 반올림하면서 4.3%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끝에 버림하면서 4.1%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또 금리 어떻게 해야 돼야 하는 걱정이 있겠지만 네. 오히려 어차피 금리는 무조건 인하합니다. 네. 0.25%가 됐든 0.5%가 됐든 저는 0.25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하하는데 경기 좋네 하면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9월 10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9월 10일이요. 네, 9월 10일이 뭐 하는 날이냐? 미 대선 1차 토론. 세계 자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세계 자살 방지에 미 대선 1차 토론하는 날이 9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그 6월 달이었잖아요. 그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해가지고 바이든 작살났잖아. 그냥 종소리 땡땡땡 해버려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그러면서 증시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뭐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사이에는 워낙에 이상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근데 요 토론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 본격적으로 혹은 조금 나올 수 해리스 있겠네요. 트레이드 관련돼서 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해리스에 표를 주겠다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해리스 관련된 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담아두면 좋겠고 뭔 소리야 말바람은 트럼프지 해가지고 난 트럼프에 하겠다 그러면 또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올랐다 떨어진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미리 사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9일 10일 왜냐면 이제 10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토론을 하니까 왜냐면 얘는 밤에 저녁 있고 우리는 아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단기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 일정 매매 잘하시는 네. 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날 12일이 옵션 만기 선물업 동시 만기일이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별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행보하고 나서 전 방향성이 나올 거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하고 FOMC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안감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당해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만약에 둘째 주에 시장이 말씀하신 건 좀 안 좋다. 그럼 오히려 더 주식을 좀 팔고 가려는 습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9월 넷째 주쯤일 것 같아요. 네. 이때쯤에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으니까 난 반도체가 이제 바닥 찍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요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반도체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일정 매매를 한다라면 제가 네네.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그 정도.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반도체 쪽을 조금씩 그쵸. 담아가는 전략으로. 네. 아니 9월 달에도 너무 바쁜데 우리 지금 일정 챙겨야 하고 해야 될 그래도 게 요 너무 빨간 많네요. 날에 네 개가 딱 붙어 있는 게 행복하지 않나요? 그 연속으로 보면 이제 5일을 쉬는 셈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 휴가 쓰시는 분 혹은 19, 20 저 휴가 쓰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맞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네, 네. 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장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도 실전 매매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는데 쉬시더라도 우리 19일 날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그렇죠.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9월에 뭐 흐름 같은 걸 좀 잘 짚어 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봤더니 바이오 쪽으로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뭐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거래대금 1위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 유한양행도 굉장하고 알테오젠도 뭐 지금 시가총액 1위로 갑자기 올라서기도 하고 오늘은 그 HLB가 3위로 올라서면서 에코프로를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5위 안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알차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은 몇 번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상승이 계속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아, 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몇몇 종목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5월부터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냈었는데 그때 이제 비만 치료제라 그래서 뭐 삼청당제야, 뭐 팩트론 요 두 개만 주로 강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뭐 이런 몇몇 종목만 리가켄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만 움직였는데 8월 들어서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었던 녹십자, 종근당 왜냐면 이런 기업은 진짜 무거웠거든요. 무거운 그렇죠. 거에 대명사인 애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도 8월 한 달 동안 50%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잘 갔던 애들은 좀 쉴 때 다른 종목이 또 움직여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또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는 이 섹터가 시가총액이 커진다라는 네. 관점에서 본다라면 네. 확실히 실적 나오는 애들 그리고 기술력 있는 애들 네.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거나 혹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2차 전지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아요. 2차 전지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네. 2차 전지 차트가 이뻐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잘 보세요. 하이닉스 제가 반도체를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저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 지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가 지수는 위에서 멈칫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 뭘까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뭐예요?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강하잖아요. 아, 간 애들이 간다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죠.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반도체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는데 차트만 보면 시장 대비 훨씬 약해.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시장 대비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또 이제 8월 중순부터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9월 초에 조금 살짝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크게 조정이 안 나오면 이 상승 기운이 9월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배터리가 저 이런 얘기 진짜 한 1년 넘게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9월 달에 배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약간 그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정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정도. 그쵸. 얘도 이제 그렇게 좀 이슈까지 받으면서 억지로 어떻게 하든 또 올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벗겨내는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에코프로 BM이랄지 네. 얘네들은 또 네.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네, 하면 안 돼. 이걸 이런 애들은 하면 안 돼.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에코 프로 그룹주들은 약간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왜 이게 달라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네.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배터리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약간 BMS 관련된 거. BMS. 네, 그러니까 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네. 그래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BMS 특허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나노팀 같은 거, 나노팀이라든지 안전한 배터리 테마. 예, 아, 그리고 민테크, 네네. 민테크 네네, 같은 민테크. 경우, 그리고 한빛 레이저인가요? 네, 한빌레이즈. 네,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네. 전고체 관련해서 오늘도 좋았던 한농화성. 한농화성 어제 좋았나 오늘 좋았나 기억이 오늘도 네. 올랐다가 네. 조금 한농화성이라든지 좀 그런 모습. 이수 스페셜티 스페셜티 케미컬. 예, 케미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보면은 죽을 자리에서 안 죽고 지금 돌려놨잖아요. 왜요? 죽어야지. 그러네요. 이런 표현이 이상한가? 올라다가. 죽을 자리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의외로 배터리에서 돌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힌트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이번에 그 발표 인베스터 데이에서 결국엔 120조 투자하겠다는데 120조 다 전기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선별을 좀 진짜 잘해야 되고 네. 지금 코스피에 있는 배터리주들과 코스닥에 있는 배터리주들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보면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 1등, 2등 거 나오면은 시가총액 3등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한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 정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대형주 좀 큰 대형주 2차 전지는 큰 대형주 정도에서만 코스피에 있는 종목만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묶어서 안전한 전기차 테마 해서 열폭주 방지랄지 그다음에 레이저 각인한다거나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한 거죠. 이 차는 어디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 한빌 레이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충전소도 안전한 충전소 지금 것보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큰 테마가 돼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그 코스닥의 것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간다는 거죠. 전고체. 그리고 이거 역시 정부에서 야 안전하게 만들어 전기차 세상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거든요. 전기차 세상 가는 걸 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납득이 될 만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정책주가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 정치인도 쌍욕을 먹어도 자꾸 그 뉴스에 나오는 놈이 또 한 자리예요. 그런 것처럼 자꾸 뉴스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또 높은 양반들의 그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하는 그쪽 섹터가
이슈를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래서 대형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준비 잘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니 네. 다 보시면 안 된다. 옛날에 많이 그쵸. 올라갔다고 네. 금양 원매매 금이 환양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지금 진짜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나서 못 올랐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같아. 그래서 저기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약간 맛만 본 섹터가 있어요. 원화 뭐죠? 강세. 원화 강세. 원화 강세. 네, 수혜주죠. 그렇죠. 항공주나 네, 뭐 항공주나 이런 금융주. 기업들.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한번 자랑한다. 티웨이. 저는 티웨이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티웨이 항공을.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그래도 좀 좋았어요. 주가도. 이제 이때쯤에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대한항공하고 티웨이만 봐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룸은 더 열려 있어요. 오. 근데 항공주가 지금 약간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막 발목 잡는 애가 있어. 그게 뭘까요? 유가. 유가가 항공주가 막 이제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목을 계속 잡어. 근데 유가인데 유가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여전히 오늘도 이라크인가요? 이라크가 그 어겨가지고 뭐 감산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1년 동안 그 유가가 보시면 하단이 71달러, 상단이 82달러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80달러대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결국에는 요 70달러를 깬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약세를 좀 띈다라면 항공주 같은 경우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틸리티 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한국전력 같은 거. 그렇죠. 뭐 한국전력 오늘 며칠 조금 조정은 나왔어요. 한국전력이 조금 조정은 나왔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 이렇게 집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리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전기료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다 올려놨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려놨는데 워낙 강세야. 워낙 강세면 뭐예요? 다 에너지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수입해 오는데 그만큼 비용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우리 워낙 강세라서 에너지 수입가가 줄어드니까 전기료 낮춰줄게 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약간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유소도 아니고 시가 반영합니다 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국전력 같은 이는 유틸리티가 관련된 종목군. 근데 에너지가 아니에요. 유틸리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S-오일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가스공사 같은 네. 기업들은 또 가스공사는 또 대왕거래 이슈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서 환율 수혜주들 뭐가 있을까?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말했듯이 수출주들은 또 환율 피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9월달 좀 대응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방금 얘기해주신 부분이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그쵸. 하는 건 좀 확정시 거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조금은 더 갈 수 있어. 최소한 다시 약수로 확 돌아서지는 않을 테니. 그럴 리는 없지. 이제. 그럴 이제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국전력에서도 에너지를 다 사갖고 와갖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갖고 국민들한테 파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왜 유틸리티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비행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환율 우리 저기 월요일마다 라이브를 지금 저녁 8시 하는데 8시 혹은 8시 반에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월요일 날 왜 항공주가 갈수 워낙 있는지. 강세가 되면 네. 다른지 제가 일부러 탁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거 설명했어요. 재방송 한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또 보러 가야겠어요. 월요일 날 두 번 얘기하면 목 아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방향성인 거죠. 환율이 오늘 오르고 내리고 막 이걸 조금씩은 하는데 큰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는 그 큰 방향성을 내가 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환율은 이제 원화 약세가 더 이상은 진행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려면 한참 후에 무언가가 다른 계기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원화든 엔화든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 흐름이 몇 달간 혹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그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볼만해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식하시는 게 네. 테마주들은 사실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큰 테마, 네. 큰 어떤 테마를 잡고 가는 예를 조선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이차 함수. 이렇게 가서 훅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 유한양이 피크를 이제 찢듯이 그렇게 쭉쭉쭉 그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본다라면 네네.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니까 금융주도 계속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된 종목군들, 항공주들 뭐 겨우 저거밖에 안 올랐네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잘 보세요. 제 차트 한 번만 보신다라면 지금 대한항공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이 주가가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계속 이렇게 빠졌잖아요. 2022년부터 사실 쭉. 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아 그래요? 2022년부터 쭉 빠졌는데 사실은 올해 대한항공 영업이익 예상치가 2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밖에 안 돼요. 그럼 뭐야? PER이 3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 차트 한번 쭉 보세요. 이거랑 환율을 보면은 그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과거에 얼마였었냐면은 과거에 2021년도에 보면 1,100원이었어요. 1,100원이었고 지금 1,300원에서 1,400원대 내려온 건데 전 1,200원대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요거 보세요. 요 모습하고 대한항공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죠. 대한항공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했을까요? 실적 계속 좋았어요. 근데 이제 꼭 환율하고 1대1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화 강세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50원, 1200원 초반까지도 원화 강세를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주들이 크게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한항공이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도 있는 모멘텀은 있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차트를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제가 할까요? 이제 대한항공의 차트인데 완전 옛날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 저가 1,000원이 바닥형 네. 저기 밥그릇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닥 원형형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2,000. 그런 구간까지 내려갔던 게 큰 터닝. 지금의 어떤 환율이랄지 유가랄지 이런 부분이 큰 터닝을 만들면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여행객이 확 는다거나 여객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 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땠던 것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뭐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으면 지금 이게 슬슬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그 논리가 맞다면 만약에 진짜 내년 뭐 해갖고 1,250원까지 가게 된다면 살살살살해서 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 전고점 저 고점 말고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얘는 은근히 그런 모양을 잘 만들어요. 대한항공은 그죠?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잘 만듭니다. 든든하게 함께 하이소. 그죠? 이번에도 그게 성공이 되면 든든하게. 좋겠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목표치가 대충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잘 가게 된다면 그리고 끝자락의 모습은 아까 설명드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탁 찍어 올리는 뭐 이런 자리들이 끝자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서히 돌려서 가는 거. 환율만 이제 체크해서 네. 다시 원화 약세로 갈 만한 상황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대한항공 혹은 항공주들이 그런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부가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너무 재밌고 유익했네요. 이렇게 지금 밥그릇 모양의 차트까지 여러분 만나보셨는데요. 든든하게 이렇게 수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야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업사부님과 유창희 대표님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랑 수요일마다 저희 라이브 8시 다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저녁 8시쯤에 월수 라이브 할 예정이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또 수익 챙기는 그런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반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꼭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보기까지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또 라이브 저 다시 보기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좀 유익한 정보 얻었다 하시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9월에도 여러분 꼭 수익 나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